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학원에서 이제 미관고하고 여사고하고 이제 한한고 내신 영어 맡고 있는 황웅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다들 오신 이유가 이제 고등 내신 영어가 어떻게 출제되고 그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목차 같은 경우에가 일단은 고등 내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자녀분들이 가는 학교에서 어떤 성향으로 어떤 포인트로 문제를 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방향으로 대비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목차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이제 고등 내신에 대해서 바로 알자라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예비 고1 친구들한테 늘 해주는 말이 이제 고등 내신은 굉장히 차갑다라는 말을 늘 해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고등 내신하고 중등 내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얘기라고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대표적으로는 일단 중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풀이법이라던가 암기에 치중된 공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그 학교 시험 범위에 나오는 부분을 암기하고 계속 많은 문제를 풀면은 실제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고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알고 직접 해석을 할 수 있는 채로 그 지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고 또는 보기에 나오는 것들을 이해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없으면 절대 고득점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작년에 이제 윤슬중학교 학생 지도할 때 제가 직접 제작을 했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지문에 나오는 이런 주요 표현이 있으면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해주고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빈칸을 뚫고 학생 스스로가 영작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체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어제 연습할 때 봤던 지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시험에서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 제가 특출나게 이 지문을 잘 짚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향이 이렇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실제로 2022년도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이거를 이제 이사고에서 이 지문을 채택을 해가지고 그대로 빈칸을 뚫어서 출제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지금 빈칸이 뚫려있는 부분인데, 이제 중등 내신에 길들여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어제 봤던 지문이네? 그럼 그거 기억해서 그대로 답으로 집어넣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출제자가 완전히 그 글을 다시 써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같은 말이긴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표현을 써가지고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 보기를 직접 단어를 알고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분명 이 지문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일단 출제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저희 공부법도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의 산출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데, 이제 중등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평가로 우리가 90점 넘으면 2등급, 그 다음에 80점 넘으면 비등급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제 고등 내신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로 1%부터 4%까지 1등급, 그리고 5%부터 11%까지 2등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등에서 4등까지는 1등급 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 원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중등 내신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A등급을 받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제가 인근에 있는 4개 중학교의 이제 A등급 퍼센트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적게는 40%, 많게는 60%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중학교 때 A등급 받는 거, 잘하는 거 받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고등 내신에 직접 대입을 해봤을 때 그 성적을 어떻게 되냐? 겹치는 부분이 40%에서 60%까지면 대략적으로 5등급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 내가 분명히 중학교 때는 A등급 맞아가지고 분명히 영어를 잘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딱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작하고 나서 정말 방금 보신 것처럼 5등급, 4등급 이런 걸로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영어에 흥미를 잃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떻게 되게 될까라고 하면, 무조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영어 실력을 쌓는 공부가 선행이 된 채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학교 내신에 맞게 우리 학교는 조금 더 이쪽으로 나오네, 그럼 내가 그쪽 방향 조금 더 파고들어야겠다 라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학교별로 이제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좀 하나 저희가 그 합의를 해보고 가야 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본 영어 실력을 쌓는다는 거를 꼭 이제 인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한 2020년부터 대학교 다니면서 계속 이제 과외 같은 거를 학교 다니면서 한 매년 10명에서 12명 정도 이렇게 과외를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지도할 때마다 첫 시간에 얘기해 주는 게 요게 되거든요. 요거를 받아들여야지 그 이후에 뭐 학교별 기출 문제를 푼다거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간고부터 미사고, 하남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미간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알고 학부모님들도 아시는 게 하남고라던가 미사고에 비해서 문제 출제되는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한테 시험이 쉽다는 건 나만 시험이 쉬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분명히 미간고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변별해내려고 변형을 한다거나 아니면 함정되는 보기를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혹여나 내가 이런 변형이라거나 함정 보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부분 시험이 쉽다 보면은 성적대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포진돼 있고, 상위, 하위 이렇게 엄청 최상위, 최하위권 빼고는 다 중간에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대폭으로 성적이, 그러니까 등급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미간고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게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 뭐 단어를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원문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적어두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시험 대비해가지고 봤던 단어들 있잖아요. 뭐 바이어스라던가 뭐 이그노링 이런 단어들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문을 중학교 때처럼 그냥 달달달 외우고 많이 보는 공부로는 절대 이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평소에 그 단어 공부를 해주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 그 두 번째로 비슷한 경우는 게,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연기한 지문인데, 원문은 이렇게 밑에 이런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건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출제자가 이 지문을 바꿔서 출제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 내용을 알더라도 이 위에 있는 보기를 해석을 결국 못한다면 답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일단 거기까지는 흔히 많이 들어서들 보셨을 텐데, 여기 나오는 이 프리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가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다른 걸로 또 바꿔서 내기에 좋은 이런 그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거 기출됐으니까 여기에서 같은 다음에 힙이라던가 스탑, 디스크로지 이런 것들까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단어지만 또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단어까지 확장해서 외워야 된다라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정이 되는 보기들을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거 무슨 말씀이냐? 이거를 지문을 읽을 건 아니고 실제로 이 지문은 어떤 수학과 그 수학을 풀 때 풀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이었어요. 근데 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학이 있고 풀이 방식을 써라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건데, 여기 4번 보기에 보면은 똑같이 수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떤 노트, 필기, 풀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왜 4번은 답이 안 되냐? 여기 앞에 근데 그 수학 풀이 어떻게 하면 잘 적을 수 있는 거야? 이 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왜 4번 같은 보기로 끌려 들어가게 되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을 독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대략적으로 읽고 본인들이 아는 단어 아니면 눈에 띄었던 단어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새롭게 자기가 장문을 해요. 여기다 대고 이 지문에서 말했던 게 아니라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답 4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흔한 현상인 게, 이제 애들이 시험을 볼 때는 되게 기분 좋게 풀어요. 왜냐면 시험 자체가 쉽고 나한테 술술 풀리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물어보면은 시험 어땠어? 라고 하면은 자기 분명히 잘 봤대요. 근데 이제 집에 방에 들어가서 채점을 하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나는 4번 같은 거 체크하고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고, 만약에 이런 데서 틀린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간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자체가 되게 쉽기 때문에 남들도 다 점수가 높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몇 점이 깎이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일단은 사람들이 미간고 시험 문제 하면은 다들 쉽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있고 요거를 걸러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대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시험 문제가 쉽다 보니까 거꾸로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되게 강설적인 예로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그 친구가 이제 미간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가 이제 모의고사로 쳤을 때 한 70점 초반? 중반?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 실력 자체가 엄청 높지는 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번에 이제 1학년 성적을 영어를 대략적으로 전교 한 10등 내외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뜻은 뭐냐? 내가 진짜 본질적인 실력 자체가 조금 없어도 그 해석하고 단어들 조금 가지고 이 미간고에 있는 나오는 유형에 맞게 공부하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미간고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미사고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이게 미사고하고 미간고는 실제로 출제되는 범위도 비슷하고 그리고 출제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형되는 단어들이라던가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초 문법을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데 제가 미사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거 지금 기초 문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조금 더 변형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출제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미사고는 미간고랑 약간 다르게 이제 외부 지문이 조금씩 출제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미사고 기출 문제고 이제 1, 2, 3, 4 보기가 이제 이게 문맥상으로 단어가 맞냐라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그 어떤 단어도 실제로 내가 원래 읽었던 지문에 있었던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은 없는데 이 지문만 그냥 통째로 암기하고 있으면 절대 이 지문이 출제됐을 때 풀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된 거고 원래는 이게 리어나이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요게 리어나이징 들어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문법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요런 개념이 나왔는데 요걸로 오답을 냈다는 거는 다음번에는 요거랑 똑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요런 식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사고는 외부 지문이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우리가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시험 범위를 정해주고 그 지문을 그대로 내는 방식이잖아요. 단어 같은 것들을 좀 변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그 지문 내용 자체는 알고 시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출제자들이 이제 그게 싫다 이거예요. 너 이거 내가 그냥 나만 아는 지문 낼 건데 너 이거 스스로 읽고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응답해서 내가 스스로 단어하고 해석하고 그런 해석 능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지문을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미사고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 단어하고 표현들이 미간고와 유사하게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 어법 학습을 하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포인트에서 나왔으니까 조금 더 넘어가서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해서 대비를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사실 미사고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딱 하나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게 기초 체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 체급.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라던가 뭐 어법 학습, 외부 지문 결국 내가 단어 많이 알고 해석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한항고인데 한항고는 굉장히 저한테 좀 뭐랄까 그 애증이 있는 학교인 게 제가 한항고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까지 이제 2명의 학생을 지도했는데 한 명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제가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봐줬었는데요. 이 학교는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기출 난이도가 되게 난해하고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이 학교 분석하는 것 때문에 정말 몇 날 며칠을 매번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일단은 정말 기괴한 수준의 단어가 출제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기괴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이 학교에 되게 엄청 혹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감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기괴한 수준의 단어가 출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법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건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초고난도. 제가 그냥 고난도라고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초고난도라고 적혀있어요. 정말 초고난도. 이것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방금 한항고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굉장히 기괴한 수준으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괴한 게 나오기 이전에 일단 이 학교는 그냥 원래 보통은 이 단어를 쳐놓고 이거의 문맥상의 의미를 묻는 경우가 되게 보통적인데 이거는 그냥 너 이 단어 알아? 그럼 이거랑 똑같은 단어 찾아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 25번, 26번이 그냥 연달아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 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초등 수준의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너 이 단어
똑같은 거 찾아낼 수 있겠어? 라고 해서 답을 5번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단어 외웠어? 안 외웠으면 틀려야지,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두 번째로는 이게 방금 진짜 기괴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 practice라는 단어가 연습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관습이라는 뜻이 있고, 관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을 읽고 그 누구도 연습이라고 읽지는 않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습이라고도 읽힐 수 있을 것 같고, 관행이라고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지금 2번 보기에다가는 관습이라고 써놨고, 5번 보기에다가는 관행이라고 써놨다. 근데 이거 사실 관습이라는 말하고 관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국말로 했을 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문 그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시험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사실 이 practice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다 의역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문 학습을 할 때라든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할 때 이런 유명한 단어들이 나오면 최소한 그것만큼은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법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대략적으로 30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을 때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미사고하고 미정고 같은 경우에는 뭐 30문제 나온다고 쳤을 때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어법이 출제가 되는데, 10개면 거의 한 3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법 문제를 많이 내는데 계속 똑같은 것만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어법 범위가 정말로 많이 확장이 됩니다. 요걸 꼭 인지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는 고교 기본 문법을 정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는 그 악명에 맞게 정말 지역적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바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제가 여러 개의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한 기출문제 세트에서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똑같이 출제돼요. 어법 문제로. 세 번째로 요 문제. 그럼 요거는 한 지문에 5가지 어법 개념을 물어보는 그렇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요거는 양반인 게, 이거는 밑줄을 쳐놓고 너 이 포인트 확인할 수 있겠어? 라고 출제 의도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에는. 근데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장을 통째로 다 물어버려요. 나 이거 너한테 출제 의도 안 알려줄 건데 네가 알아내. 네가 알아내고 이거 못했는지 찾아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고교 기본 문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정말 지역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기 이런 게, 저는 살면서 이런 문제를 처음 봤어요. 맞춤법도 고려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아니 이 문제를 딱 읽고 이 맞춤법을 고려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PM4라고 나와있어요. 우리가 4시라고 쓸 때 4PM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PM4라고 써놓고 너 이거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근데 사실 저는 영어 문제 푸는 거를 되게 어릴 때부터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속 사서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기출이 됐다라는 거고,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알아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초고난도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일치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모의고사라든가 내신 지문에서 일치 문제가 출제되면 그냥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여기 나와 있는 거랑 그냥 눈 뜨고 대비만 하면 되는, 찾아 풀면 되는 그런 유형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하나보다게 일치 문제가 아니라 추론 문제를 냈다. 그러니까 너 이 지문에 있는 거 찾을 수 있어가 아니라 너 이거 이해해가지고 네가 직접 생각해서 답 내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좀 고교 수준을 벗어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제가 이 원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어디 나왔냐고 했을 때 이게 SAT 기출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로스쿨 가려고 하면은 그 시험 봐야 되는 거기에 나왔던 질문을 이렇게 가져다가 출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풀긴 풀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거는 이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려운 지문을 읽을 수 있게끔 단어하고 해석 같은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결론을 내자면 일단 하나부는 정말 고교 수준을 넘어서는 단어들까지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부에서 밑줄 치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지문을 변형하는 단어 같은 것들 보면 이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왔으면 그 수능에서는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면 각주를 달아준단 말이에요. 이거 각주가 달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단어도 얘네들 그냥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확장해서 외워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여기가 전반적인 고교 기본을 하되 이제 문법에 대한 정리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건데, 어려운 시험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이게 아까 쉬운 시험과 같은데요. 어려운 시험은 이게 마찬가지로 내가 어려우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시험이 나오면 사람들이 착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내가 어려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일단 어려운 시험이 나오면 내가 쉬운 거를 절대로 안 틀리게끔 만드는 게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이 SAT 문제 출제되는 거 봤을 때 이게 3.2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에 들어있는 쉬운 지문들도 결국 높아봐야 3점이고 2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객점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시험은 쉬운 것들을 먼저 맞출 수 있는 공부가 되고 그 이후에 정말 초고난도를 해나가야 되고 요거는 제가 제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그 시험에서 강한 친구들은 무조건 요거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최극상위권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 전교 1등은 될지 몰라도 내가 최상위권까지 올라간다라는 목표면은 정말 어려운 거 던져버리고 일단 거기에 있는 쉬운 것들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공부가 그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일 큰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등에 맞는 시험을 대비를 하자.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그냥 암기해가지고 나온 대로 그냥 적고 나오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어 실력이 있어야지 답을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으니까 이게 무조건 선행되고 그리고 내신 기간에도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잡힌 채로 우리 학교 어떻게 나오나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제가 영어 기초 실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있는 그 단어를 다른 이유가 단어를 알아야지 내가 그 지문을 이해는 못하더라도 볼 수 있는 거니까 단어 학습과 그리고 문법 그 문법 체계를 알아야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치면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를 토대로 내가 진짜 글로 된 풀 세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숙제가 나가고 암기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은 시험을 이제 단어를 어떻게 외우냐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 단어만 외워요. 그냥 명사형으로만. 근데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원문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품사를 바꿔서 시민의, 문명의, 그리고 문명화하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서 내는데 애들은 일단 당장 귀찮으니까 그 학원에서 시험 보는 거 통과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다 같이 볼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말이 다른 식으로 변형돼서 나오는데 그런 다 의견들도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시험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법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 서술형에서 나오는 방식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단어들을 주고 이 단어 네가 활용해가지고 직접 이 문장과 똑같은 의미를 만들어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책에 있는 교재에서 저희가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술형 작문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드렸던 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했던 지문에서 그 예문들을 따와가지고 그 지문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숙제 내주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석 능력 한 문장 한 문장이 해석되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토대로 이제 통 지문을 읽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다 보니까 고등학교 내신 그 모의고사 지문이 대략적으로 내가 그냥 나오는 단어들 눈으로 훑어 읽어도 그냥 인상 깊은 단어들 넣으면은 답이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냥 한 2분 정도 저는 늘 주는데 한 30분 만에 읽고 답을 풀고 다 넣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 이 지문을 정말 어떻게 유기적으로 읽어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제가 수업할 때, 모든 수업할 때 나는 이 문제를 너가 맞고 틀린지는 관심이 없다. 이 글을 잘 읽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고2에서 이제 고3 넘어갈 때 대부분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거냐면 고2 때까지 지문들은 대략적으로 읽어도 대충 읽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고2 때 모의고사를 좀 했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 지금 내가 문제풀이가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계속 문제만 많이 푸는데 그러면 결국 밑빠진 독에다 계속 물을 들이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고3 지문이 여기에 응답하려고 결국 우리가 이런 모의고사 지문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내신 대비는 따로 하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이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신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제가 이
모의고사라던가 그 교과서 지문들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설명하는 방식이 당연히 여기 나오는 문법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주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우리가 이 주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출제한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표현을 바꿔서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표현을 달리는 할 수 있어도 내가 그 주제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문의 주제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문의 주제는 항상 소재라는 개념과 정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 두 가지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소재에 대해서 적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요 두 개념이 적혀 있으면 이걸 뭐라고 변형하든지 간에 지문 주제 자체는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게 빨간색이라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뭐 이런 중요 단어, 그러니까 어휘 문제는 결국 되게 그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가 명확한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단어가 보였을 때 이 부분 중요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고교 수준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동의어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을 설명한 뒤에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복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필기 노트가 전달되는데 그게 뭐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 혼자 스스로 복습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손필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부분 이런 문법 포인트로 결합된 거라고 했었어 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 제목 문제로 나오기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 이거 조금 더 알아주자 이런 식으로 정리된 프린트를 나눠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문 학습을 했으면 그걸 실제로 시험에 적용이 되는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형태랑 유사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적용을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시험 보기 직전에 그거를 또 지문을 싹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지문을 읽었었는데 이런 데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주제 제목이라던가 요약문 같은 걸로 나올 때 이런 부분 조심하기로 했었어. 이런 포인트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고교 내신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끝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계속 이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독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무조건 선행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3등급, 4등급 맞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니까 그래서 요게 병행이 선행되고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계속 읽을 수 있게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수시에서 수능을 그 입시를 끝내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은 결국 이제 고3 올라가서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이 설명에서 요 하나만 좀 정말 기억해 주셨으면 이게 알맹이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